네, 안녕하세요. 가재한세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임경환입니다. 저는 주로 무릎과 어깨 등의 관절 쪽에 생긴 질환에 대해서 수술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질환과 상관없이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언제든지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사고로 인해서 골절을 경험하시는 분들의 수술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골절에 대한 그런 치료 방법, 그리고 뼈가 붙을 때까지 걸리는 기간 동안 어떤 치료 과정을 지나가는지 그런 주제로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강의 중 골절이나 혹은 골절에 대한 거 아니더라도 정형외과 질환에 관련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라이브 채팅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 후에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골절에 대해서 준비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골절이라고 하는 것은 뼈의 연속성이 완전하게 혹은 불완전하게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데요. 일단 여기 엑스레이를 보시면 이 사진을 보시면 쉽게 알 수 있겠죠. 골절 뼈가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 수 있고, 보시면 이 피질골 한쪽 끝과 한쪽 끝까지 이렇게 골절선이 쭉 이어져 있어서 이 뼈의 연속성이 완전하게 끊어진 경우를 말하고요. 이런 경우가 대부분 정형외과 병원에 오시는 골절이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보이는, 뭐 조금 환자분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가장 흔하게 골절이 있을 때 볼 수 있는 엑스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와 반면에 불완전하게 이렇게 한쪽 피질골, 껍데기 뼈만 골절 이렇게 선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히 봐야 보이겠죠.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뭅니다. 드문 상황이고, 조금 더 어린 친구들,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이건 이렇게 성장판이 열려 있는 아주 어린 소아에 해당하는 엑스레이인데요. 이런 소아 같은 경우는 골절이 생길 때 이렇게 약간 끊어졌다는 모양보다는 약간 이렇게 버클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피질골을 보고 골절이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런 똑같은 골절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다양한 엑스레이를 볼 수 있는 상태이고요. 그럼 골절이 있을 때 저희가 정형외과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를 하느냐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모든 정형외과에서는 엑스레이 검사를 해서 뼈의 단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단면만 볼 수 있고 그런 검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오른쪽 사진처럼 엑스레이상에서도 뼈의 골절이 명확하게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대부분이고. 근데 이런 단면만 보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여러 각도에서 검사 시행을 해서 놓치는 부분이 없이 판단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CT라고 하는 검사는 이런 단면을 굉장히 얇게 여러 장을 찍어서 보는 검사고요. 이 똑같은 엑스레이를 CT 검사한 게 오른쪽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은 조금 더 저런 사진이 굉장히 여러 컷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골절이 생긴 모양이라든지 위치, 그리고 뼈의 뭐 크기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요새는 3D CT라고 해서 이렇게 단층 촬영을 여러 개 한 것을 3D로 복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사진에 보면 똑같이 CT를 찍은 여러 장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돌려보면 360도로 뼈의 모양을 확인할 수 있어서 뭐 조금 더 정확하게 뼈의 골절된 모양이라든지 양상, 그리고 뭐 뼈의 크기 이런 걸 봐서 수술적인 치료를 계획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RI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골절을 예민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물론 뼈 말고도 그 주변의 연부 조직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이상이 없나, 인대 같은 조직들도 확인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조금 더 예민하게 뼈의 상태를 볼 수 있어서 아까 이전에 말씀드린 불완전 골절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조금 더 다른 검사들에 비해서는 잘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이 제일 가장 왼쪽에 아래에 있는 사진이 MRI 검사를 한 건데, 예를 들면 이 대퇴부에 엑스레이에서 안 보이는 이 환자분은 엑스레이가 정상이었던 분입니다. 근데 통증 정도가 굉장히 심해서 이런 정밀 검사를 했을 때 여기 보면 이렇게 골절선이 보입니다. 이 밑에까지 이어져 있지는 않지만 명확하게 골절선이 있었던 환자분이시고, 이런 거 말고도 골타박, 뼈에 멍이 들어 있다거나 이런 것까지 볼 수 있는 검사가 MRI 검사입니다. 그럼 환자분들이 보통 정형외과 오셔서 아프셔서 엑스레이 검사를 하셨는데, 제가 골절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꼭 여쭤보시는 게 있어요. 이게 뭐 부러진 건가요? 아니면 금이 갔나요? 실금이 갔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사실 의학적으로는 똑같이 골절이라는 진단명입니다. 진단명인데,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말 그대로 모양, 전반적인 모양은 뼈의 정상 모양이 있는데 이렇게 선만 간 경우 이제 환자분들이 뭐 금이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이렇게 골절이 있으면서 아예 뼈의 모양이 어긋나 있는 경우, 이제 전이가 있다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전이가 있는 경우 이제 부러졌다고 보통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실금이 갔냐 금이 갔냐 이건 조금 애매한 문제이기도 한데, 보통 이제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정도면 이제 뭐 금이 갔다 골절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엑스레이에서는 명확히 안 보이는 경우는 이제 의학적으로 골절이라고 보기 좀 힘듭니다. 근데 이제 뭐 다른 검사, 예를 들면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초음파 검사를 해서 보이는 경우도 있고, MRI 검사나 이런 걸 해서 보이는 경우는 뭐 실금이 갔다 말씀을 드리긴 한데, 사실 그것도 이제 어떤 다른 검사에서도 골절이 보인다고 하면 의학적으로 똑같이 골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골절에 이제 생길 수 있는 부위라든지 원인은 어떤 게 있냐 살펴보면, 사실 이제 골절 부위는 우리 몸의 모든 뼈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정형외과에서 보는 영역이 아닌 얼굴뼈에서도 골절이 생길 수 있고, 코뼈나 이런 데도 있을 수 있고, 사지, 말단 모든 곳에 골절이 생길 수 있고요. 가장 흔한 원인은 당연히 이제 다치시는 겁니다. 외상이라고 하는데, 크게 이제 뭐 넘어지거나 아니면 뭐 손을 짚거나 이렇게 다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오시게 되고, 그 외에도 이제 흔하진 않지만 뭔가 이제 반복되는 스트레스가 가해져서 뼈에 이제 스트레스성 골절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이제 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요인 중에 하나는 이제 골다공증, 뼈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약해지는 병이 있는, 질환이 있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뼈가 약하시기 때문에 똑같이 다치시더라도 이 건강한 뼈를 갖고 있는 사람은 골절이 안 생길 수 있는데,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은 골절이 생길 수 있는 측면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골다공증 약물을 굉장히 오랫동안 치료하신 분들의 이제 골다공증 약의 합병증 중에 하나로 비전형 골절이라고 하는 게 생길 수 있는데, 저건 이제 굉장히 약한 강도로 다치시거나 혹은 다치지 않았는데도 뭔가 이제 골절이 생기는 경우도 경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골절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있는지 알아보면, 일단은 이제 굉장히 아프시겠죠. 이제 뼈를 다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통증이 심하고, 보통 이제 뼈의 막에 뼈를 싸고 있는 막 골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이제 자극이 가해졌을 때 생기는 통증이 굉장히 이제 심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통증 중에 굉장히 심한 통증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사진 같은 데 보면 이제 무릎, 손목, 발목인데 이렇게 이제 붓기가 굉장히 심한 상태로 이제 오시는 걸 볼 수 있고, 이제 아프고 붓기 때문에 이제 움직임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증상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멍도 들고, 그리고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손목 같은 경우인데, 이제 원이 요골 골절이라고 굉장히 병원에 많이 찾는 그런 골절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손목 모양 자체가 변형이 돼 있습니다. 저런 걸 보고도 골절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강하게 의심을 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환자분들 중에 이제 다친 다음에 내가 이제 골절이 생겼는지 이런 걸 병원 오기 전에 한번 어느 증상으로 알아볼 수 있냐, 유추할 수 있냐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증상들, 뭐 붓기가 굉장히 심하다거나 모양이 이렇게 꺾여 있다거나, 이분의 이제 엑스레이인데 모양이 꺾여 있다거나 이런 것도 이제 모양이 조금 정강이 뼈인데 모양이 정상이 아니죠. 이렇게 꺾여 있고, 그 부위를 눌렀을 때 조금 살짝만 눌러도 굉장히 아픈 압통이 이제 있는 경우, 혹은 다리가 다친 경우에 이제 디디려고, 발목이나 이런 데 골절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디디려고 하면 아파서 못 뛰겠죠. 그런 증상, 혹은 뭐 다른 부분, 어깨라든지 손목 같은 부분도 이제 골절이 있으면 움직임이 잘 안 돼서 조금만 움직이려고 해도 굉장히 아픈 그런 증상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으면 골절 가능성이 어쨌든 있는 거기 때문에 병원을 빨리 내원하시는 게 좋겠고요. 물론 이제 환자분에 따라서는 뭐 통증 정도나 이런 게 굉장히 이제 경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골절 생겼는데 한 달 정도 있다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아주 가끔씩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골절이 처음에 이제 의심될 때, 혹은 뭐 이렇게 다친 다음에 집에서 어떤 걸 해야 되냐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제 외상의 응급 조치라고 해서 라이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치료법이 있는데,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다쳤을 때 해볼 수 있는 치료법이고요. 뭐 고정하는 거랑 얼음찜질, 압박, 그리고 그 부위를 올리고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있는 이런 게 이제 붓기도 감소시키고 증상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치료하면 되는데, 사실 이제 부목 고정을 하는 거는 부목을 대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뭐 병원이 아니라면 이런 부목이 사실 있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병원에 대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뭐 병원에 가시면 되는데, 만약에 그게 좀 힘들다 그러면 이제 일단 당장은 이렇게 뭐 조금 단단한
이런 물질 같은 게 집에 있으면 이런 걸 이제 이렇게 대놓고 뭐 고정을 해놓는 거죠. 뭐 붕대라든지 아니면 이런 청 같은 걸로 고정을 해서 하려고 하는 목적은 이제 그 다친 부위를 못 움직여지게 해서 통증도 줄이고 이제 붓기나 이런 걸 최소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상처와 같이 이제 골절과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열린 상처가 있거나 이러면 거긴 이제 뭐 집에 생리식염수가 있다고 하면 그런 걸로 세척을 하고 뭐 소독, 베타딘이나 아니면 뭐 알코올 같은 걸로 일단 소독을 하면 될 거고요. 그 위에는 보통은 이제 제일 좋은 건 멸균 꺼지 같은 게 만약에 집에 있으면 그걸 덮어놓고 이제 병원에 오시는 건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상처가 있을 때 집에 있는 휴지나 화장솜 같은 걸 이렇게 대서 막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뭐 이게 일단은 휴지나 화장솜 집에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세균이 없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감염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이제 그런 게 붙으면 이게 나중에 병원 오시면 잘 안 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뗄 때 굉장히 아파하시거나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런 거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꼭 부목을 안 됐더라도 고정을 이제 하는 거가 그런 상황이 안 된다 그러면 움직임을 제한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체가 다쳤으면 이제 그 다른 손으로 받쳐준다거나 아니면 목발, 다리 쪽이라고 하면은 목발이나 휠체어가 있으면 그런 걸 조금 써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그 모양이 이상해져 있으니까 막 뭐 탈구가 됐을 수도 있다. 이래서 막 땡겨서 주변 분들이 혹은 자기가 맞추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대부분은 뭐 병원에서도 저희는 이제 그거는 이제 해부학적인 지식이 있고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에 맞는 방법으로 이제 시행을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일반인 분들이 이제 하려고 하시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 무조건 문제가 생긴다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꽤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제 저희가 뼈를 맞추는 거 골절을 정복한다고 하는데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게 뼈고 골절된 뼈고 이 주변에는 항상 이제 이런 혈관이랑 신경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잡아 당기거나 꺾거나 이러면 이런 신경이나 혈관 같은 게 다치면 굉장히 이제 좀 단순히 뼈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최대한 빨리 이제 뭐 심하시면 119를 불러서 병원을 가시던지 혹은 병원 응급실로 가시던지 아니면 하루 뭐 시간이 그래도 새벽 늦게 다쳤다 이러면 다음 날이라도 병원에 꼭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골절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순 골절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쪽 골절 이렇게 한쪽 끝에서 한쪽 끝까지 이어진 경우 그리고 이제 분쇄 골절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단순히 쉽게 말씀드리면 뼈가 두 조각 난 거는 단순 골절이고 이 안에 뭔가 작게 여러 조각이 나 있어서 뭐 이렇게 크게 이 삼각형이 하나만 있다고 쳐도 이제 세 조각이죠. 세 조각 나거나 그 이상이 난 경우를 말하고요. 폐쇄성 골절이 이제 대부분 일반적인 경우고 개방성 골절은 앞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외부로 이제 상처가 나는 겁니다. 상처가 나서 그 골편이 예를 들면 이 사진인데 이렇게 뼈가 잠깐 다치는 순간에 이렇게 그 피부를 뚫고 나와서 이 겉에 이제 상처가 생긴 거고요. 꼭 이제 뼈가 심한 경우는 튀어나온 상태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잠깐 꺾여서 다치는 순간 이렇게 튀어나왔다가 들어가서 이렇게 상처만 남아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대부분은 이렇게 뼈의 몸통 부분에 생기는 이제 간부 골절 환자분들이 있고 그 외에는 이제 관절 내 골절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이 보통 관절이라고 하는 거는 뼈랑 뼈가 만나는 부분 이건 이제 슬관절, 무릎 관절인데 관절 내의 골절은 이제 이 골절 선이 이렇게 쭉 내려와서 관절면까지 이제 침범한 골절을 말하고요. 저건 조금 더 특수한 상황인 건 뭐냐면 이제 관절은 우리가 이제 중요하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상태로 이제 조금 정복이 부족하거나 그러니까 맞춰지는 게 좀 덜하다 하면은 나중에 이 부분에 관절염이 외상성 관절염이 생길 수 있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치료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이제 일단 이런 골절이 생겼다고 하면은 외상성 관절염이 생길 가능성 자체는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절염의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고 늦게 오게 하기 위해서 치료가 정확한 치료가 필요한 골절입니다. 어쨌든 골절 치료의 목적은 이제 최대한 뼈의 모양을 정상에 가깝게 만들어 놓는 거고요.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골절이 있었던 분들은 이런 수술을 해서 뼈의 모양, 길이라든지 이제 돌아가 있는 회전 변형이라든지 이렇게 꺾여 있는 각 변형 같은 거를 최대한 회복을 해서 정상 모양을 만들어 놓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뼈가 붙게 하는 거죠. 골유합이라고 하는데 붙게 하는 거고 단순히 뼈만 붙여서 되는 건 아니고 기존에 이제 하셨던 뭐 운동이라든지 그런 이제 각도나 이런 걸 회복하는 기능의 회복의 측면도 굉장히 요새는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골절 뼈를 맞춰 놓으면
뼈가 정상이 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정상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오른쪽 사진 보시면 조금 그 부위가 좀 두꺼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 저거는 일상생활 하시거나 이런 데 전혀 지장이 없고 문제는 없는 부분인데 가끔 이제 환자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왜 뼈가 저렇게 모양이 이상하냐? 근데 이거는 이제 뭐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봅니다. 골절 치료는 그러면 이제 뭐 보존적인 치료, 쉽게 말하면 수술을 안 하는 경우 그리고 수술을 하는 경우 수술적 치료의 방법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어떤 걸 보고 결정을 하면 굉장히 이제 다양한 이제 요인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뭐 똑같은 뼈라고 하더라도 전이 뭐 움직여져 있는 정도, 벌어진 정도, 꺾인 정도, 변형된 정도를 봐야 되고 그 외에도 이제 환자분의 나이나 상태 등을 고려를 해야 되고 뼈에 이제 어디 뼈에 골절이 생겼는지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환자분이 굉장히 고령이신 분, 예를 들면 한 90세 정도 되시고 평소에 이제 누워서 지내시는 거동을 못 하시는 분인데 다리 쪽이 하지 쪽에 골절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수술할 때 뭐 마취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수술을 엑스레이만 봤을 때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인데 수술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교과서적인 원칙은 어느 정도는 뼈에 대해서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이런 요인을 결정을 해서 확인을 해서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보존적인 치료, 수술 안 할 때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서도 이제 고정을 하게 되는데요. 뭐 부목되는 경우 이렇게 이제 옛날 같으면 다 이렇게 이제 붕대로 감아서 했었는데 요새는 이런 제품들이 잘 나와 있어서 혹시 뭐 편의성이나 이런 걸 위해서 저런 거 많이 쓰고 있고 통기부스라고 하죠. 캐스트를 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런 부목 고정이 안 되는 예를 들면 어깨라든지 이런 경우는 이런 보조기 같은 거를 사용을 하고요. 수술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뭐 고정을 안 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정 치료가 수술적 치료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제 어떤 수술을 안 하게 되면은 사실 고정을 이제 무조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수술을 한다고 하면 그런 이제 방법은 어떤 게 있냐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뼈를 맞추는 방법은 이제 그 실제로 골절이 있는 부분 이 부분 자체를 이 위에다가 상처를 내서 뼈를 맞추고 이런 이제 고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뼈 골절이 있는 부분을 여는 게 아니고 이건 이제 외부의 힘으로 뭐 당기든지 돌리든지 이런 힘을 이용해서 뼈를 맞춰 놓고 이런 금속 기구를 넣는데 필요한 정도의 상처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수술 같은 경우는 위쪽에 이 금속 정이라고 하거든요. 금속 막대가 들어가는 입구 쪽에 상처를 내고 넣어 놓은 다음에 나사가 들어가는 부분에 상처를 조그맣게 내서 이제 고정을 하는 이거는 이 수술 부위, 골절 부위 자체를 상처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그런 수술 방법들이 있습니다. 조금 이제 다 의학적인 내용이라서 그렇고 이제 쓰이는 도구 수술할 때 이제 그런 뼈를 맞춰 놓은 다음에 저희가 이제 안 움직여지게 고정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쓰는 도구들은 이렇게 이제 뭐 K 강선이라고 해서 큰 이제 핀이 있고 뭐 이런 와이어들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나사만 쓰는 경우도 있고 아까 보여드린 금속 판이랑 나사를 같이 쓰는 경우 그리고 금속 정이라고 하거든요. 금속 막대기와 나사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저런 거는 티타늄 같은 이제 제형으로 되어 있어서 자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MRI 검사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비교적 최근에 나온 그런 금속 물질들은 다 영향을 주진 않고요. 뭐 가끔 그것도 이제 여쭤보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렇게 이제 굉장히 다양한 부위마다 다양한 금속 판들이 있고 나사들이 있고 모양이 다 요새는 이제 워낙 발전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좋은 이런 기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혹시 골절 중에 아예 상처를 안 내고 이렇게 겉에서 뼈를 맞춘 다음에 저런 K 강선 이제 핀을 써서 고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 핀은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으면 나중에 이제 저거는 간단하게 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수술 방법도 있다고 보여드린 거고 수술은 그러면 이제 왜 하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렇게 변형이 심한 경우는 우리가 비수술적인 치료를 했을 때는 이게 뼈가 너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뼈가 안 붙습니다. 안 붙고 안 붙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목적은 뼈를 잘 붙이려고 하는 건데 모양을 이렇게 최대한 원래 모양, 정상 모양을 회복한 상태에서 그럼 이렇게 고정을 시켜줘서 이 상태로 이제 뼈가 붙을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목적이 수술의 목적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빠른 재활을 한다거나 이제 뭐 기부스 같은 거를 착용하는 시간이나 뭐 어떤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뭐 환자분들 중에 의문을 갖는 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수술하면 뼈가 바로 붙는 줄 아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의학 기술 중에 그런 뭐 예를 들면 뼈를 어떤 뭐 본드 같은 거를 붙여 놓는다거나 이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수술을 하는 거는 모양을 최대한 만들어 놔서
그 상태로 아물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뼈가 붙는 거 이제 골유합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 다친 뼈마다 그리고 환자분의 나이나 컨디션 상태에 따라서 조금 이제 뭐 붙는 시기는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하더라도 뼈가 무조건 붙는 건 아닙니다. 물론 보존적 치료 수술 안 했을 때도 일단 골절이 생기면 불유합이나 지연유합이라고 해서 뼈가 이제 안 붙거나 늦게 붙을 가능성 자체는 생긴 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뼈 수술을 해서 그런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고 하는 거고 보통은 이제 뼈마다 뭐 많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보통 뼈가 완전히 붙을 때까지는 3개월에서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시간이 걸린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 골절이 있을 때 치료를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냐 이런 걸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처음에 병원에 이제 내원을 하셔서 검사를 했는데 엑스레이나 뭐 다른 검사에서 골절이 진단이 된다. 그러면 이제 주치의 선생님께서 그걸 보고 결정을 하시겠죠. 이거 그냥 일단 보존적 치료를 합시다. 혹은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수술을 하든지 보존적 치료를 하든지 아까 말씀드린 뼈가 뭔가 중간에 안 붙거나 모양이 다시 무너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주기적으로 엑스레이 검사 이거는 이제 뭐 병원마다 주치의마다 환자 뭐 그런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죠. 뭐 어떤 분들은 1주마다 오셔야 될 거고 2주 처음엔 조금 더 보통은 이제 짧은 기간에 이제 추시를 하다가 나중에 좀 더 긴 기간에 보겠죠. 그러면 이제 엑스레이 검사를 하다가 만약에 이제 수술을 처음에 안 했는데 엑스레이 검사를 주기적으로 했는데 조금 더 이게 뼈가 뭔가 모양이 변형이 된다거나 무너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중간에 다시 한번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수술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뭔가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났는데 불유합이 생겼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다시 또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없다고 하면 정기적으로 이제 엑스레이를 봐서 조금씩 이제 뼈가 붙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있으면 이제 이 정도 기간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움직임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면 이제 재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임을 잘 움직여줘야 기능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뼈가 붙는다고 끝이 아니고 이제 원래 다치기 전 상태로 움직임이 어느 정도 회복이 돼야 이게 완치라고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움직이는 어떤 시기를 주치의 선생님이 판단을 해주시면 이제 그 시기부터는 조금 이제 움직이는 연습을 해야 되고 시간이 더 지나면 이제 완전히 엑스레이에서도 뼈가 다 붙어 보이는 그런 골유합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간단히 이제 골절 수술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런 이거 움직이는 거 보이나요? 이런 이제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정형외과 수술 장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무시무시하게 기구를 치는 거 보신 적 있을 건데 실제로 저런 기구들을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런 팔에 있는 골절을 수술할 때 대략적인 이제 모식도인데 여기 이제 상처를 당연히 이제 피부 안쪽을 봐야 되니까 상처를 내고 들어가서 그 피부랑 뼈 사이에 있는 근육이나 뭐 힘줄 이런 부분들 뭐 혈관이나 신경 이런 걸 안 다치게 잘 이제 뼈를 노출을 일단 시키고요. 이건 일단 맞춰져 있는 그림인데 이렇게 어긋나 있겠죠. 어긋나 있으면 그거를 뭐 이런 저희가 클램프라고 해서 뼈를 뭐 잡고 맞춰주는 그런 기구라든지 뭐 그런 것들 이용해서 이제 최대한 원래 모양을 잡아서 이렇게 이제 이런 기구들로 고정을 딱 해놓고 그 상태에서 이제 이런 나사나 금속판을 대고 고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아까 이제 열어서 하는 상처 수술 방법이 될 수 있고 두 번째 이제 예를 들면 이 대퇴골인데 이렇게 이제 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 입구 쪽에만 상처를 내서 이렇게 이제 뼈를 맞춘 다음에 쭉 이제 금속 막대기를 밀어 넣고 위쪽 아래쪽에 이렇게 나사를 넣어서 고정을 하는 거고 실제로 이제 이런 수술 과정에서 이런 뭐 말렛이라고 망치 같은 거 드릴 그리고 나사 그리고 드라이버 이런 걸 사용을 합니다. 실제 일상생활에서 쓰는 기구들이랑 비슷하게 똑같이 생겼죠. 근데 이제 의료용으로 나온 그런 제품들이고 이런 걸 사용을 해서 뼈를 맞추게 됩니다. 수술을 했으면은 어떤 걸 주의해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상처가 있겠죠. 보통은 상처가 아무는데 10일에서 14일 정도 소요된다고 2주 정도 걸린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상처에 대한 관리를 좀 해야 되고요. 당연히 그쪽으로 뭐 너무 이제 지저분한 물질 같은 게 들어가거나 닿거나 그랬을 때 이제 그런 물질에 있는 세균 같은 게 안으로 피부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열려 있기 때문에 뼈까지 이제 염증이 생기는 경우는 굉장히 이제 조금 골절 다음에 생길 수 있는 굉장히 안 좋은 합병증 중에 하나인 골수염이라는 것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되고요. 당연히 이제 수술 여부랑 상관없이 이제 보호 아까 말씀드린 부목되거나 이런 게 주치의 선생님이 얼만큼 기간을 정해주면 그 기간 동안은 필요하기 때문에 철저히 이제 보호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빨리 움직여야겠죠. 움직이는 동작을 해야 나중에 이제 관절이 굳거나 이런 걸 예방할 수 있고요. 뼈가 붙는 골 유압 측면만 보면 뼈가 다 붙을 때까지 기부스를 해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 3개월 동안 이렇게 기부스를 하고 있으면 뼈가 잘 붙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나중에 3개월 뒤에 기부스를 빼면 관절을 못 움직여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런 기능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저런 시점을 잘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이 이제 주치의의 판단이 필요하겠고, 당연히 이제 다시 다치거나 이런 걸 주의해야 되고, 만약에 골다공증이 있어서 골절이 생기신 분들은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를 꼭 같이 이제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일단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또 더 자주 이제 알찬 강의로 환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이제 그러신 분들은 다음 이제 댓글이나 다음 강의 때 문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